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하는데 본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먹었어? 저희가 혈당이 너무 올라가거나 하면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치료제와 좀 다른,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변하는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내관 의사 부천세종병원 내부민외과 김종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형당뇨병 한의회 대표 김미영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가 디지털 치료제잖아요. 근데 그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사님께서 먼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디지털 헬스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메디신,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라는 말은 디지털과 헬스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는 아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들어 있습니다. 코비드-19 때 원격 진료가 있었잖아요. 비대면 진료. 예,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진료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사를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디지털 헬스 내에 디지털 메디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 메디신은 디지털과 관련된 약제들 또는 기기들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보면 인슐린 펌프가 디지털 메디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부 CGM 연소결당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는 의학적 장애나 또는 질병이 있는데 환자에게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용어가 디지털 치료제 또는 디지털 치료기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당뇨병에 있어가지고 이런 디지털 세라피틱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라는 용어가 나온 게 당뇨병과 관련된 이형당뇨병 관리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웰덕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면서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세파라는 연구자분들이 그런 당뇨병 관련 앱을 통해 가지고 논문도 발표하면서 용어를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되게 이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렵죠. 좀 어려웠어요. 사실 이제 제가 한의회 대표를 하기 전에 그때 대기업에서 만성질환 쪽 PM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웰닥과 한 7, 8년 전에 실제 이렇게 소통했던 담당자이기도 한데 일형 당뇨 같은 경우 특히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또 의료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인슐린이라는 전통적인 치료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슐린을 주입했을 때 혈당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이런 디지털 헬스 치료기기나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환자가 무엇보다도 디지털이나 의료 관련된 리터러시가 높아야 되고 자가관리 역량이 있어야지만 이걸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치료제와 좀 다른,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의료진도 그렇지만 당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본인 상태를 체킹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당뇨 외에 다른 질환도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이 된 맞죠. 질환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보면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ADHD, 불면증, 우울증, 자살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각 질환들별로 다 또 하고 있어요. 이비인후과 영역도 하고 있고요.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올 3월에 식약처에 불면증 많잖아요. 그 불면증에 관한 쏨즈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건강보험 구별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세라피틱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갈 길이 네. 조금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은 아직까지 익숙하지는 않지만 조만간 모든 질환군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치료제랑 다르게 이게 꼭 필요한 이유, 강점이 뭔지를 의료진과 환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를 한다면 그전에는 이제 인슐린이라는 치료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주사를 하면 이 인슐린 양이 적정한지 내 몸에서 저혈당이 왔다 갔다, 뭐 저혈당, 고혈당이 왔다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3개월의 평균 혈당치인 당화혈 색소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합병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중복 질환이 왔을 때 아, 내가 그간의 관리가 잘못됐었구나 라고 인지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근데 이제 애프터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가 생활 속에서 계속 자신의 그런 의료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의료진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중간중간에 계속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런 환자들의 어떤 행동 변화를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저희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뭐 필수적인 치료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형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혈당을 측정을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최소 4번에서 7번, 8번. 그리고 저혈당, 고혈당이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더 해야 된단 말이죠. 아마 혈당을 측정을 안 해보셨 한번 네. 해봤습니다. 한번 하면 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아프셨나요? 네. 아프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네. 저는 이렇게 집에서 한번 어머님 하시는 거를 저도 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아프죠. 네, 아프죠. 아예 아프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형당뇨병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요 살도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피부가 약한데 거기를 하루에 4번에서 최소 4번에서 8번 하는데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없애줍니다.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달면요, 연소혈당을 한번 달면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도 있긴 하는데 본인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먹었어? 저희가 혈당이 너무 올라가거나 하면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네, 그래서 감시당하는 거. 전화하죠.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필요한 인슐린을 용량을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 아침에 퇴근하거나 또는 퇴근하기 전에 혈당 너무 높거나 낮은 사람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상상을 못하는 그렇죠. 일이죠. 예. 그렇죠. 3개월에 한 번 그냥 의료진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엄마 말고 선생님까지 전화하시다니. 과거에는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피를 내서 혈당 측정할 때는 본인의 피가 아닌 친구의 피를 가지고 측정을 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엄마한테 보내서 다 괜찮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혈당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검사 결과로 그간의 혈당 관리가 잘 안 됐었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나 대신 한 번만 네. 해주라 막.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냥 내 걸 내가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도용할 수 없고 그렇기 네. 때문에 스스로도 혈당 관리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셀프 러닝이 됩니다. AI 딥러닝 하는 것처럼 환자의 행동이 교정이 됩니다. 이걸 달면 본인이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혈당이 250, 30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생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스로 학습이 돼서 네. 행동 교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디지털 치료제 꼭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우리가 늘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은 없나? 그쵸. 이잖아요. 안전성. 네. 네. 어떻습니까? 약은 부작용이 많죠. 네. 부작용이 많은데 이거는 제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인체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제 바늘 심을 때 하는 그런 일부의 약간의 부작용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런데 단 아까도 그 디지털 리터러시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나 환자나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환자하고 의료진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잘 따라오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좀 숨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따라오시는 편이긴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다 하세요. 예, 핸드폰 앱을 깔아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비용이 좀 문제입니다. 비용이. 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자고 하면 그래서 당뇨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급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